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혜입니다. 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정족수 미달로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죠. 자, 어쨌거나 그거보다도 말이죠. 이번에는 이 대통령 탄핵 이슈가 지금 불거져 있었고 계엄령에서 탄핵으로 이제 주된 이슈가 넘어왔는데요. 근데 진짜 충격적인 뉴스는 계엄을 걸어놓고 왜 국회를 장악하지 않고 KBS를 장악하지 않고 다른 주요한 국가기관을 장악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로 갔느냐라는 겁니다. 계엄군이 왜 선관위로 몰려가느냐? 일반적인 계엄이면 선관위는 사실 거기 그 정부 대상도 아니에요. 거기는 계엄군이 한 명도 안 갈 수도 있어요. 거기는.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는 페이크, 어, 진짜로 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냥 보여주기식. 계엄을 걸었을 때는 당연히 국회를 먼저 장악하겠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잖아요. 자, 그것에 불과하고 진짜는 선거관리위원회였다. 그런데 부정선거 때문에 이제 거기를 쳤다라는 이야기는 뭐 수도 없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되면서도 놀라운 것은 바로 우리 언론의 태도, 그리고 우리 정치권의 태도입니다. 이 부정선거를 거론을 안 해요. 못도한 척합니다. 입을 딱 닫고 있다고요. 정치권에서 국민의힘에서도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할 만한데 아무도 이야기 안 하네. 아무도. 그리고 조선중앙동아 같은 이런 유력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시각 현재 연합뉴스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부정선거에 붓자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없다니까. 쭉 보면은 윤 탄핵안 폐기, 여당 질서 있는 퇴진, 여당 내부에서도 이번에 어떤 모습인지 다 드러났죠.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장 많잖아요. 이들이 모여가지고 한 짓이 뭡니까? 대통령 보고 임기 단축하라 그랬죠. 그리고 개헌에 나서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시키고 차기 이제 대선을 지방선거와 같이 치르자 이런 이야기죠. 그게 지금 소위 이제 국민의힘 이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어, 하는 짓입니다. 전부 자기 정치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정치.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부정선거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좀 더 가만히 있는다니까요.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이할 정도입니다. 사실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했다. 저들이 대통령을 향해서 탄핵한다라는 이슈보다도 거대한 부정선거에 어떤 카르텔이 있다. 그 세력이 도대체 누구냐? 뭐 이런 게 사실 더 이렇게 큰 이슈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진짜 꿀먹은 것 같아요.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 첫 표결 무산. 8년 전과 왜 달라졌나? 뭐 달라진 이유 뻔합니다. 감이 안 되는 것이고 일단은. 그리고 한 번 당하면 됐지 두 번 당할 보수 국민들이 아닙니다. 일단 저는 이번에 이 탄핵 시도할 때도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야말로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그 정도만큼의 심적 부담이 왔던 것은 아니죠. 여러분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때만큼은 아니잖아요. 긴장감이 그만큼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탄핵 안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설령 탄핵된다 손 치더라도 헌재 가면은 뭐 다 뒤집힐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있었고요. 자, 아무튼 8년 전하고는 너무도 다릅니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습니까? 그리고 또 이 학습 효과라는 게 있어서 보수 안에서도 특히 한동훈 개로 불리는 정치인들이 다 반대하더군요. 한동훈이 이번에 완전 설자리 잃었습니다. 탄핵 표결이 무산됐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은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직무 배제되어야 한다. 직무 정지 수준이 아니고 직무 배제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거는 달리 말하면요. 여차지 가면 또 탄핵하는데 보조를 맞추겠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친한계들도 설득을 못하는 한동훈만의 독자적인 생각인데 결국 한동훈의 뒤에는요. 다른 세력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이면은.
자, 윤 부부 겨냥 탄핵 특검법 무산 포스트 계엄 전국 세국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도 무산이 됐죠. 어제는 정말 좋은 날입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전국 주도권을 쥐는 게 한 방에는 안 되겠지만 차차로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져가면은요 전국 주도권도 용산으로 간다. 뭐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검법 찬성 2표 늘어난 6표, 탄핵안 표결은 3명 참여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이 사실 좀 위험한 상태에 오긴 했어요. 이건 진짜로 막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하게 되면은 저들이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어떤 내용을 갖고요. 있는 그대로 뭐 이렇게 알려준다라기보다는 저들 야권, 특히 이재명의 의도에 맞게끔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거기서 엉뚱한 발표를 계속하기 시작하면은 그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도 도저히 어떻게 권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당도 그냥 붕괴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당도, 용산도 어떤 정치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몇 명 이탈하고 있잖아요, 계속. 요걸 제가 사실 좀 다듬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설득을 좀 해야 돼요. 저거 하게 되면 전체가 망한다, 공멸한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시켜야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같이 하루하루 특검이 뭔가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요. 근데 그 발표가 정직한 발표일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말로 카드라 뭐 이런 식으로 막 던져버리면은 그냥 게임 오버야. 그걸 우리 정치권이나 언론이 받아가지고 뭐 난리 칠 겁니다. 과장하고. 그럼 우리 국민들은 잘 속잖아요. 선동 잘 당하잖아요. 그러면 또 대다수가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진짜로 붕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원하는 게 윤 대통령 지지율을 한 자릿수로 끌어내리는 것, 혹은 한 자릿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10% 초반 이렇게 아주 낮은 지지율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대통령 탄핵도 할 수 있다고 저들이 믿습니다. 그 경우에는 국민의힘도 놓아버린다고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부는. 그럼 결국 대통령 탄핵 당하고 그 상황에서는 헌법재판소도 넘어가요. 잘못하면. 여론이 한쪽으로 쏠려버리면은 헌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또 이 탄핵 갖고요. 헌법재판소에서 말 안 듣는 어떤 그런 헌법재판관을 콕 집어서 바로 그냥 위험하다 싶은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헌재 재판관에 대해서는 바로 또 탄핵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결과적으로 이제 저들이 성공하는 거야.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됩니다. 자, 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검찰 특수본 김용현 국방부 장관 심야 조사, 신병 확보 예상, 수사 급물살, 심지어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뭐 한다 만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만,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이 계엄 카드를 던진 대통령을 중심으로 범우파, 범보수가 똘똘 뭉치면 결국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뭉치면 산다라는 것은 지금도 진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한동훈은 지금 이재명과 완전히 지금 입장이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 보면 조선일보 같은 이런 보수 언론으로 불리는 이런 언론사의 논조를 보십시오. 야당은 탄핵될 때까지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뭐 탄핵 이 표결을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한동훈이 세를 얻게 되면은 대통령은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그러면서 탄핵이 되거나 탄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완전히 그냥 허수아비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한동훈은 이제 여권에 있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됐습니다. 자, 여당 총리와 당 협의해 국정을 운영하겠다. 국민의힘도 말이죠.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을 안 하잖아요. 쭉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쭉 이렇게 나가면은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 의결 정족수로 자동 폐기, 김용현 새벽 검찰 자진 출석, 비상겸 특수본에서 조사, 그 위에 추경호 탄핵 표결 책임, 원내대표 사퇴, 김상훈 정책위의장 사의, 이런 식으로 전체 지도부가 바뀔 가능성이 크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한동훈은 뭐 자진해서 물러서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당에서 이제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대위를 띄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새로운 비대위원장은 누가 좋으냐? 막 이것은 뭐 다른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자, 한동훈 윤 대통령 퇴진 때까지 사실상 직무 배제한다. 당대표가 대통령을 어떻게 직무 배제합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어쨌거나 이게 지금 현재 한동훈이다. 음?
자, 이렇게 쭉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아무도 부정선거를 말 안 해요. 미 언론 윤 탄핵 표결 무산에 한국 정치적 혼란 더 길어질 것. 비상계엄 후폭풍,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말 앞당기나. 여러분 보신 것처럼 알겠습니다만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고요. 국회가 권력이 더 세요. 어떻게 보면은 국회 다수당의 힘이 더 셀 수도 있습니다. 제왕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지금 허수아비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엄령 저거 사실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한번 행사했는데 그거 갖고 지금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 보십시오. 그걸 그냥 내란으로 몰아가지 않습니까? 쿠데타로. 그게 무슨 쿠데타고 내란입니까?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고 고도의 통치 행위를 이번에 한번 펼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패닉으로 빠지면서 정치적 공세로 뭐 이렇게 몰아가는 게 우리나라 언론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권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합니다만 제왕이 없어요. 너무나 나약한 대통령만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대통령이 여소야대가 아닌 여대 야소일 경우에는 대통령이 힘이 세죠. 국회까지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은 그게 아니면은 지금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신 것처럼요.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서 갖고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한번 이번에 걸었다. 걸었던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오직 부정선거를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사설 같은 거 이런 거 보십시오. 조선일보 사설인데요. 계속해서 윤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죠. 당신 이제 내려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흘째 침묵하는 윤.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질 방안을 내놓아라. 여기서 이들이 원하는 책임질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임기 단축이더라고요. 그리고 개헌을 하자. 이런 혹은 개헌까지는 안 가더라도 좌우지간 대통령 빨리 내려오고 지방선거 때 대통령 선거까지 같이 치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만일에 실현이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대통령 선거 분위기로 넘어갑니다. 그야말로 전쟁 상황이 진짜 전쟁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자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하자 군을 더 이상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이런 사설 계속해서 윤 대통령을 깝니다. 이들이. 이런 오피니언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전부 윤석열 대통령을 까는 거예요. 조선만 저런 게 아니고요. 중앙일보, 동아일보 똑같고 TV조선 채널A, JTBC 그 밖에 종편 이런 모두 똑같아요. 심지어는 KBS까지도 거기 문화일보 뭐 기자가 거기 가서 이제 사장이 됐잖아요. 근데 그 가봐도 뭐 KBS 변한 게 없다 그러잖아요. 요즘 KBS 보고 또 실망했다는 사람 많죠. 대통령에 대한 보도 이런 걸 보면은 그리고 현재 이 정치권을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KBS가 달라진 게 없는데라는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거기 이제 그 시청료 갖고 또 이렇게 혼을 좀 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죠. 이 과정에서 이제 새로 이제 사장이 또 교체가 되고 있죠. MBC도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거기는 그냥 완전히 그냥 한쪽만을 편드는 그런 방송이 됐고 오히려 SBS가 더 낫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즘은. 그나마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금 다뤄주는 것은 SBS거든요. 계엄령에 의해 가지고 계엄군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 달려간 그 내용을 비교적 부정선거와 결부시켜 가지고 좀 보도를 했던 것은 SBS입니다. 다른 유력 언론사들은 아예 언급을 안 했거나 그냥 단순하게 선관위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없이 선관위로 왜 계엄령들이 갔느냐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뭐 이상한 보도만 한 겁니다. 자 이것처럼 말이죠. 기이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도 충격적인데 왜 선관위로 갔느냐 계엄군들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언론들이 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 아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이 정도로 이렇게 그 계엄령 카드를 던지면서 선관위를 이렇게 확보하려고 했던 거기서 어떤 자료를 확보하려고 했던 아니면은 어떤 정치적 행위를 했던 것은요. 진짜 부정선거에 대한 단서를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확신한다고 봐요. 부정선거 없이는 일국의 대통령이 저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우리나라에 이제 소위 영향력이 있는 여론을 쥐고 흔드는 세력들이 고요하다. 심지어는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요. 부정선거가 있다 쪽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이야기하죠.
부정선거가 없는데 부정선거가 있는 것처럼 조작하려고 저런다. 정치적 위기에 빠진 윤석열이가 저 부정선거 이슈를 갖고 조작을 해가지고 소위 야권을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선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해도 지금 언론이라든가 우리 유력 언론들이나 저 야권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혹은 보수 안에 여권 안에도요. 그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난리칠 겁니다. 그들과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갑재 같은 사람 가서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게 드러났다면서 난리친다고 지금 뭐 난리치고 있더라고. 이준석이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준석을 지지하는 거지 그 사람은. 그러니까 보수 안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정규재 이런 사람들. 그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 보수라고 하면서도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단서나 결정적인 증거 이런 것들이 드러나도요. 국민들에게 일목요연하게 탁 이렇게 확신시켜주거나 이런 게 쉽지 않아요. 그 후에 2라운드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야말로 진실과 정의를 놓고 저들이 오히려 조작 세력, 선동 세력이잖아요.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세력이 조작 세력, 선동 세력, 날조 왜곡 이런 세력들인데 그것이 마치 자신들이 선인 양, 자신들이 정의인 양, 자신들이 평화인 양, 자신들이 민주인 양, 심지어는 자신들이 자유인 양까지 요즘 넘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또 애국이란 말도 자주 써요. 개딸들은요 태극기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태극기 바지도 막 달고 다녀요. 애국이라고 하는 개념까지도 갖고 가려고 하는 거지. 자유라고 하는 개념도 갖고 가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쪽 이제 우파, 애국, 보수, 자유로 불리는 이 세력이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결국에는 역사전쟁, 상징쟁탈전, 주요한 어떤 그 가치관을 놓고 지금 다투는 것이다. 단순한 이념 전쟁이 아니에요. 자, 이런 상황까지 이제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진짜 중요한 이야기,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전부 함구하고 있거나 입을 여는 사람들조차도 오히려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은 겸명이 부정선거 때문이라면 그 자체를 어떤 정략으로 몰아갑니다. 정치적 위기에서 모면하기 위해 가지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올라타가지고 더러운 짓을 한다, 위험한 짓을 한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저들 부정선거 카르텔이 있다라고 하면요. 거대한 세력일 겁니다. 거대한. 단순히 몇몇 명이 아니에요. 선관위 정도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뒤에 어떤 배후가 있을 것이다. 보통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중국하고 연결하는데요. 친중 세력들, 친중 좌파들. 정말로 그런 거대한 실체가 드러나는지를 살펴봐야 되고요.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미국하고 손잡아야 됩니다. 특히 트럼프하고. 그래야지만이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국내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통령 힘만으로도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트럼프도 같은 입장 아닙니까? 거기도 부정선거 때문에 당했다라고 보는 시각인데 연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시급히 빨리 트럼프가 빨리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참 이렇게 거대한 얼개를 드러내야 됩니다. 이 부정선거 이슈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그 뒤에 거대한 실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에서 다루지를 않는다. 정치권에서도 언급도 안 한다. 오히려 반대로 떠들고 있다. 와,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중심으로 지금 똘똘 뭉쳐야 되는 이유가 차고도 넘치죠. 차고도.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되는 이유 아시겠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